자, 21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21번 작년에 우리 시험 처음 나왔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물권과 물청 설명 옳은 거. 1번이 작년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1번, 명의 수탁자가 원래 무효인데 제3자, 그럼 제3자는 악의도 보호되죠? 제3자에게 명의 수탁 목적 부동산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러니까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자치가 인정되지 않아요. 존재자치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누가 취득해서요? 수탁자가 병한테 넘겼다가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아까 명의 신탁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소멸했다 그랬어요. 소멸. 그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여기서 사선을 끊었죠? 여기서 신탁자의 물청은 영구히 소멸했다. 따라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와도 여전히 행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기해서도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소유자는 그다음 물청이죠.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자 비용 동그라미 또는 방위방 비용 동그라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은 물청이 아니라 뭘로 청구한다? 손해배상. 4번도 이상합니다.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가 방해 폐지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자 현재 동그라미 현재 그리고 가로쳐요. 자 현재부터 가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까지 가로 이건 물청 맞아요.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맞습니다. 근데 그 아래가 틀렸어요. 방해 결과 제거는 이건 물청이 아니라 여기 비용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손해배상 영역이고 이 물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가 틀렸어요. 5번 항상 물청은 현재예요. 5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을 상실했네요. 그럼 상실하면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럼 물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항상 물청은 이 현재를 꼭 떠올려야 돼요. 22번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자 가로쳐봐요. 사용권한 없이 가로 이게 무단으로 그 위에 의리와유금을 신청하였다. 틀린 겁니다. 이제 그림 안 그려요. 바로 풉니다.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철거와 와이금을 대지 부분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불법 건물이지만 건물은 을소유예요. 을이 신축해서 누구 소유? 을소유. 근데 2번 만약 을이 와이금을 자기 건물이죠. 자기 건물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와이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불법 건물이지만 철거되기 전까지 을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럼 네 거에서 나가 못한다 그랬죠. 네 거에서 나가 못한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한번 만약 을이 병에게 와이건물 임대해서 병이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갑은 대항력 있는 병을 상대로 와이건물에서 퇴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2번 3번 잘 배게요. 2번은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럼 네 거에서 나가 할 수 없지만 여기는 지금 병이 점유하죠. 그럼 병 자기 거 아니죠. 을 소유잖아요. 병은 임차인이죠. 그럼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건 네 거에서 나가 못하고 병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어요. 자 4번 을이 와이금을 정에게 미등기 그럼 정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미등기를 매도하고 인도해진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와이건물에 철거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정은 등기 안 해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돈 주고 샀잖아요. 이자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할 수 있다. 대신 치워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만약 무가 갑으로부터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예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을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게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얘는 매수해서 등기 안에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물청 돌려달라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갑이 등기해줘야 되겠죠. 갑이.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갑소유 X토지를 을이 매수해서 인도 동그라미 인도가 같은 말이 점유 인도받아 사용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등기하지 않았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 걸리지 않죠. 채청이지만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2번 을이 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소유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동그라미 쳐요. 점유를 승계 동그라미 승계해 준 경우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사용하는 거나 을이 점유하는 거나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줬죠. 그래도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3번 갑은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죠. 을 등기 안에서 을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병도 돈 주고 샀죠. 을병 둘 다 소유자가 아니지만 정당하게 돈 주고 샀으니까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으로 나가라고 물청 행사할 수 없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X토지 점유를 방해한 자에서 을은 점유권 동그라미 을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에요. 그래도 을은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는데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럼 취소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갑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그 다음 여기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 외웠죠? 여기 보세요. 말소의 미음자 청구의 치읓자 여기도 물치읓 미음 여기도 치읓 미음 치읓 외워서요.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 미음 치읓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 동그라미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에 동그라미 쳐요.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다음 토지를 양수한 3자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근데 법정 지상권이 양도되면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 양도가 아니라 토지가 넘어갔죠.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나 또는 토지 양수한 제3자 누구에게나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상속은 등기 없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들렸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3번 PP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4번 민사 집배봉상 경매도 등기 없이 경매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 매각 대금 완납 시 취득한다. 5번 법률행위 동그라미 쳐요. 법률행위 본 순간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예외가 없어요. 제일 끝에 등기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럼 5번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동그라미 이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죠. 형성 판결만 등기 없습니다.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25번 물권 변동 옳은 겁니다. 1번 건물을 신축 동그라미 신축은 등기 없이 2번 저당권 아까 P는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잘 보세요.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씁니다. 무효 그럼 말소 등기 전이라도 저당권은 무효 써요. 무효 썼죠? 그 다음 그 피담보 채권에 전부 명령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전부 명령이란 법원 명령 몰라도 돼요. 아무튼 법원 명령에 따라 저당권 이전 등기 씁니다. 무효. 아까 여기 무효라고 썼죠.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조건 무효. 앞사람 무효면 이전한 뒷사람 무효. 절대적 무효. 경란자는 그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라 취득할 수 없다. 3번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4번 존속기가 있는 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아까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죠? 정답이 4번. 5번 합의 지분 포기 동그라미 포기 등기해야 돼요. 여기 공의 지분 포기랑 합의 지분 포기 다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법정 지당권자가 그 지당금을 제3자에게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매매죠. 매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했죠.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양도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관계 법정 지당권을 당연히가 틀렸죠.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2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가 요역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저건 취득한다죠? 취득한다.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죠?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의 지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5번 부동산 소유권을 자 확인 동그라미 그 뒤에 판결 동그라미 그럼 등기해야 돼요. 아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 확인 판결 등기해야 된다. 그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가로쳐 봐요. 공임을 분할 판결 동그라미 이게 유일한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등기한테 들렸죠. 판결 확정 시. 5번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이 실행 동그라미 경매면 등기해야 들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하세요. 여기 양도 매매는 등기해야 되고 여기 경매는 등기 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등기하여야 그래야 되고 여기가 당연히로 해야 맞습니다. 옳은 건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등기 실질 요건에서 자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2개 있어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라고 했죠? 유효라 했어요. 아까 전 시간에. 어떨 때 이게 무효라 그랬죠? 허가구역이라고 아까 전 시간에 했습니다. 전 시간에. 이때는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 세우세요. 자, 여기 허중중 무효. 허중중이 아니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무조건 유효하시면 돼요. 다시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무조건 유효. 근데 실체관계에 포함하더라도 허중중은 무효. 허중중 해보세요. 그럼 자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돈을 다 줬어요.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그럼 을은 이거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을이 이 귀중한 서류를 을이 잃어버렸습니다. 을이 분실했다. 그럼 갑 등기 서류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되죠. 줘야 됩니다. 갑은 돈 받았죠. 그럼 다시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을이 잃어버려서 안 줘도 돼요 할까봐 자 을이 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을이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를 하고 싶죠? 근데 무효이면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안 물어볼 것 같고 혼동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을은 돈 줬죠? 갑은 등기 서류 넘겨야 돼요. 그 말은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 와야 돼요. 어차피 을에게 등기 와야 되죠? 그게 실체관계에 부합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위조입니까? 허중중입니까? 허중중 아니죠? 그럼 다 무조건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내오란 거예요. 이 엄청 나쁜 짓 해도 얘는 형사처벌 될 수 깜빵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등기는 유효. 왜 그래요? 허중중 아니면 무조건 유효. 그러니까 제가 허중중을 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조에서 무효란 이런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으니까 위조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할 정당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절차가 아주 나쁘더라도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자, 27번 등기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소유자로서 토지를 동그라미 적법하게 매수 동그라미.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서 경로되었더라도 유효 맞습니다. 유효 맞아요. 허중중 아니니까. 2번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죠. 3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 맞았죠.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4번 무허가 건물 신축은 등기 없이 신축자는 등기 없이 맞아요. 등기 없이 소유권 원시되가지만 양도 매매는 등기해야 되죠.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유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등기해야 돼요. 해야 된다. 5번 공유일 분할 소유에서 공유부동산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혐의를 말하는 내용에 자 동그라미 쳐요. 조정의 성립 동그라미. 그럼 잘 보세요. 공유일 분할 소송 도중이지만 당사자가 협의한 거죠. 당사자가 협의한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라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조정의 성립한테 틀렸어요. 소송 도중이더라도 판사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그럼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중간 선의화 등기 잠깐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미등기로 다시 평에게 전매하고 평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물권자 아니라 채권자 청구권. 평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청이 있습니다. 그럼 갑을병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윗사례의 논점입니다. 어떨 때 가능하죠? 그렇죠.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었다면 그때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답니다. 갑을병 합의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현재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가 있어요. 을이 갑에게 뭐가 있다? 등기 청구 채청.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 줬어요. 그럼 갑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양수인평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지금 병 아직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직접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갑을병 합의. 그러니까 통지만으로 안 돼요. 갑의 동의 있어야 돼요. 갑 동의나 승낙 없는 한 통지만으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직접 할 수 없다. 아까 이게 논점이었잖아요. 이게. 갑 동의 있어야 된다. 자, 문제입니다.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그럼 등기했단 말 없죠? 등기 안 한 거예요. 다시 일 병에게 매도와 있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자 합의에 동그라미 합의했네요. 틀린 겁니다. 1번 합의했으니까 병은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합의했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로된 동그라미. 경로되면 유효 맞아요. 토지거래가 아니니까. 아까 허중중 아니니까. 4번. 자, 4번에 만약 동그라미. 5번에도 만약 동그라미. 만약이나 만일 어떨 때 쓴다 했죠? 만약이나 만일은 둘 중에 하나.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그럼 4번은 왜 썼는가 보세요. 이 용법 꼭 알아야 돼요. 좀 국어 시간 같은데 용법을 꼭 알아야 된다. 4번 만약 가까울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증을 체결한 경우 얘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4번은 만약으로 했었죠. 매매대금 인상했다는 말이 여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말을 이렇게 추가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그 다음 갑은 가로쳐요.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가로. 갑은 돈을 안 받았죠. 그럼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래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만약 썼죠.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그럼 5번은 만약을 왜 썼죠? 보세요 여기
여기 합의했다 그랬죠. 합의했다. 여기는 합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1, 2, 3, 4는 문제처럼 합의한 거예요. 다시 1, 2, 3, 4는 문제처럼 합의한 겁니다. 근데 5번만 합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고 만약을 썼어요. 만약. 그 다음 병은 가로쳐요. 갑의통이나 승낙 없이 가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채권. 아까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갑 승낙 없으니까 정답이 그죠? 정답 4번이고 5번 맞았습니다. 다음 29번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필요한 적법한 절차 동그라미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등기했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2번 미등기금을 양수인 써봐요. 을. 양수인이 매수인 써요. 매수인 을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이 매도인 써요. 갑. 그럼 매도인 동의 얻어서 직접 자기가 을 써요. 을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그거 유효죠. 원래는 갑 앞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갑 생략하고 바로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 유효. 3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동그라미 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네 글자로 불법 말소. 그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효. 살아있네.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유효, 살아있어요. 그 뒤에 그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았죠? 유효니까 맞았어요. 유효. 자, 4번 동그라미 쳐요. 등기 명의인이 동그라미. 그럼 등기 명의인은 추정력이 있으니까 입증 책임 없어요. 제일 끝에 계속 깨지지 않는 데서 맞아요. 다시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주장한다고 하여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등기 명의는 입증 책임이 없거든요. 입증 책임이 없는 자가 이렇게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 안 깨져요. 안 깨진다. 그래서 맞았어요. 5번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 등기 명의는 전소유자 동그라미. 전소유자 네 글자죠. 이걸 7글자로 뭐라 하죠? 7글자? 이걸 7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소유자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권리변동 당사자. 뭐라 그래요? 권리변동 당사자라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또는 물권변동 당사자에 대해서 제일 끝에 추정된다죠? 추정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 등기 추정력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사망자 동그라미. 그럼 추정력 없어요. 죽은 사람이 와서 등기할 수 있나요? 2번 딜이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동그라미 쳐요. 대리권 존재 동그라미 추정됩니다. 정답 2번.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려요. 가등기는 본등기 안 했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추정력 없다, 대항력 없다. 들렸어요. 자, 4번. 지금 문제가 등기 추정력이죠? 4번에서 건물 소유권, 자, 보존 등기 동그라미. 그럼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 깨진다, 시험에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 깨진다, 그래 보세요. 확률 99%, 100%는 아니에요. 99%. 100%가 안 그랬어요. 99%. 그냥 깨진다, 푸세요, 그냥. 그럼 다시 4번 볼게요.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 양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 부인하네요? 그럼 깨집니다. 5번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동그라미 쳐요.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이건 추정돼요.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동그라미. 이게 추정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 의사가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이죠. 2번 점유자의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의 동그라미.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 동그라미. 그럼 자, 아까 등기 명의자 입증 책임 없었죠. 점유자도
점유자도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뒤에 깨진다 틀려요. 입증 책임 없으니까. 다시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되니까 깨지지 않는다. 3번 선의죠. 선의 점유자라도 자 본권에 관한 소동그라미 소입해서 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되죠? 소재기시. 그래서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되고 여기 써 있는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가 되는 거죠. 4번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이 가능하죠. 다시 보세요. 자 4번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써봐요. 임대차. 대표적으로 임대차. 그럼 임대차가 무효래요. 그럼 100억짜리 건물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건물 먹습니까? 돌려줍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라도 간접점이 성립합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자 보세요. 이제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본권 없는 점유자. 그럼 임차인은 정당하게 빌려서 본권이 있죠. 그럼 임차인에게는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죠. 그럼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인정된다. 만약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자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계약 해지가 되면 이건 원상회복이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201조부터 203조 적용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자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자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 돌려줘요. 물건 돌려줘야겠죠. 그때 과실로 반환하는가? 201조에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과실을 취득하고 과실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무효 취소는 201조가 적용되니까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하거든요. 근데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하니까 201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선이라도 과실 취득할 수 없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 악이 똑같아요. 다 과실 반환해야 돼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 을가 매매하고 을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겼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가 된다. 을은 그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 그러면 을은 아무튼 간 물건이라 간 물건 목적물 반환해야겠죠. 그럼 그동안 사용이 과실 반환해야 안 해요. 무효는 201조가 적용되니까 과실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효가 아니라 매매가 해지가 되면 을이 선이라도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과실도 반환해야 돼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자 201조부터 203조까지는 언제 적용돼요? 넣어 나가 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203조 언제 적용돼요? 넣어 나가 그럴 때 203조 비용 청구예요. 그래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넣어 나가 그럴 때 여기요. 똑같죠? 넣어 나가.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넣어 나가 그자한테. 다 보세요. 똑같아. 빨간색 넣어 나간 그놈한테 그놈. 왜냐하면 203조가 언제 적용돼요? 넣어 나가 할 때. 그러니까 비용 청구 시기도 넣어 나갈 때. 상대방도 넣어 나간 그자한테 그자. 빨강색 똑같습니다. 그럼 자 5번 했죠? 자 5번 남았죠? 자 5번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아까 201조부터 203조 적용돼요.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때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 매수인은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이
제3자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무효가 되면 203조 적용되니까 누구에게 비용 청구한다? 넣어 나간 그자에게. 그럼 넣어 나간 그자가 제3자 현재 양수인 똑같은 사람이죠. 그자에게 비용 청구한다.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 32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물 외계관계의 직접점이자 써보세요. 임차인. 대표적으로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타주가 되는 거죠. 2번은 자 여기 추정 보여요? 그럼 무과실 들어가면 틀리죠? 틀렸습니다. 점유자는 좋은 게 추정되지만 과실 없이 추정 안 돼요.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틀렸죠. 과실로 인하여 과실 소치지 못한 때 그 대가를 보상합니다. 4번 간접 점유자 보세요. 점유자라고 써있죠. 여기 점유자라고 써있어요. 그럼 뭐든지 있다 맞습니다. 점유보증권 있다. 정답은 4번.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동그라미 쳐요.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그럼 이건 타주죠? 일부가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점유자와 회복장애 설명 틀린 겁니다. 아까 봤어요. 1번 악의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 전부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죠. 2번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동그라미. 이거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과실을 취득하려면 들여야 할 돈이 통상 필요비입니다. 다시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 필요비예요. 그럼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죠. 그럼 그 돈은 자기가 지출해야겠죠. 청구하지 못한다. 3번 점유물의 멸실을 훼손된 경우 선자 현존 맞아요. 선자 현존 나머지 존손의 배상.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을 가액 증가 현존한 때에 하나여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입니다. 5번 이행지치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 동그라미. 아까 해지는 201조 같은 거 적용 안 된다. 해지된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과실 수취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의하기 똑같이 과실 돌려줘야 된다. 20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 아까 봤습니다. 다음이 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로쳐 보세요.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로 인한 이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은 일반 채권 양도하고 똑같이 원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어요. 일반 채권 양도와 똑같다. 2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의 상실 동그라미 점유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가 진행하니까 즉시 소멸한 거 아닙니다. 한번 취득시효 동그라미 쳐요. 완성 후 동그라미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 동그라미 설정하였고 이제 등기 동그라미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동그라미 쳤죠? 완성 후 그리고 등기했죠. 그럼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러죠?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저당권을 안고 취득합니다. 안고. 그럼 시효 완성자가 그 돈 갚아야 돼요. 자기 등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팔립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의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완성 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면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완성 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5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 그러면 자 무효니까 무효인 그 등기 명의인은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5번 X토지를 동그라미 쳐요. 갑이 3분의 2 지분 동그라미. 갑이 과반수네요. 을이 3분의 1입니다. 자, 공유하고 있죠? 틀린 겁니다. 1번 평이 갑은 과반수죠? 갑이 과반수. 과반수권자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이든 뭐 전부든 똑같아요.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자 그럼 평은 과반수에게 동의 얻었으니까 여기 소수 지분권자는 평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은 평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동의 얻었으니까 정답은 1번. 2번 평이 X토지 전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보증행위 병을 상대로 X토지 자 동그라미 쳐요. 전부인도 청구 동그라미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 3번 X토지 간에서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경로되는 경우 을은 청을 상대로 그 등기 동그라미 쳐요. 전부 말소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둘 다 보증행위로 지분이 많든 적든 전부 다 전부할 수 있다. 4번과 비교하세요. 4번 무과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 지분 동그라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한 데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돈 없어요. 손해배상 돈이고 돈은 지분 맞습니다. 2번, 3번은 보증행위라 전부 맞아요. 네, 4번은 보증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돈이라 지분 맞습니다. 5번 X토지가 나대진 경우 갑은 을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없죠.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니죠. 처분에 가깝기 때문에 전원동의 얻어야 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6번입니다. 공유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작년에 판례가 바뀌어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 공유물의 소수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 전부를 또는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는 경우 그 다음 잘 보세요.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보증행위로 공유물 자 인도 청구 동그라미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과합니다. 오바지 마. 대신 자 2번처럼 2번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을 기초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면 그다음 다른이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민법 214조에 따른 동그라미 칩니다. 방해배제 청구권 동그라미 이거 행사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하면 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과합니다. 오바지 마. 대신 뭐 하면 돼요? 방해배제 청구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되니까 이걸 행사할 수 있고 인도 청구하지 마.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았고 2번이 틀린 겁니다. 한번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여기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1인 그 지분만큼 등기는 유효겠죠. 공유자 1인 지분만큼 등기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 말소 구할 수 없죠.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1인 지분만큼 유효니까 그걸 제외하고 말소해야겠죠. 전부가 아닙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럼 적법하죠? 적법해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3분의 1만큼 그 과반수권자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에 따른 물권면 등은 그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점유자에게 도달이 아니죠.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7번 공동소유 옳은 겁니다. 1번 합유는 동업이라 자유롭게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 총괄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합의 지분 동그라미. 지분도 처분할 수 없죠? 맞습니다. 동업이니까 마음에 든 사람이 들어야겠죠. 다른 합의자 동의 얻어야 지분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비법인 사단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 보존 동그라미. 자, 이 총유에서는 보존도 단독으로 못합니다. 못해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 관리도 사원총회 결의, 처분도 사원총회 결의. 이 총회에서는 무조건 다 사원총회 결의해야 돼요. 단독으로 못합니다.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생계하지 않죠. 동업해야 되니까 동업. 마음에 든 사람이 하겠죠. 상속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 상속인이 지분 생계하지 않아요.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을 쓰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죠. 다 분산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소유자의 동그라미 쳤죠? 갑의 X토지 동그라미. 그럼 지상권의 을입니다. 을. 자, 1번 지상권자 을은 갑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답니다.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됩니다. 2번 X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의 을에게 그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 있죠. 그럼 갑과 맺은 게 30년이라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30년을 대항하니까 인도 청구할 수 없다죠. 정답은 2번이고 3번 갑의 X토지 양수한 자는 자 을의 갑에 대한 지료 연책을 합산하여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돼요. 갑에까지 2년 합산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그가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다. 그럼 소유권만 남겨두고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자 달라도 상관없다. 5번 을인부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게 1-1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1-1이에요.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갑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생깁니다. 정답은 1번, 2번이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죠. 자, 39번. 다음 민법 366조 법정이상권님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 비교해 보세요.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아래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습니다. 그럼 자,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와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온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고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적어서 돈을 적게 빌려줍니다. 당연히 여기 많이, 여기 적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그럼 지상에 갑 건물이 있죠. 을이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갑은 철거를 면하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됩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다면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 회수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죠. 그래서 법에서 도와줘도 하등의 손해가 없습니다. 인정됩니다. 그럼 만약에 저당 설정할 당시에 자,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지금 건축 중이다. 그럼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겠죠? 지금 저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어도 건물이 완공될 거니까 당연히 돈 적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정되는 겁니다. 하물며 다 지었어요. 미등기 무효가다. 다 지었는데 미등기 무효가다. 그럼 건축 중도 인정되죠? 그럼 이건 완공했으니까 당연히 다 인정된다. 다음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근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에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지당에 갑 건물 있죠.
철거해. 그럼 철거를 막으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인정돼도 가정해 보세요.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건물이 살아있다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상으로 인정 안 돼야 돼요. 그래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대금을 나대지 가치로 높게 서서 그래야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공식 외워요.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무조건 쭉 있다 하시면 돼요.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설정 후에 나왔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그럼 무조건 없다.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1초 만에 끝납니다. 이제 공식 외워요. 저당 설정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 건물입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있으면 법지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한 가지 예외.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있다. 이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후 신축 안 나오면 1초예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로 우리나라 수백 개 판례 이걸 다 풉니다. 자, 문제 대입합니다. 39번 판례에 의할 경우 다음 중 법지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저당권 있으니까 366조.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동그라미. 여기까지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여기까지. 건물 없죠? 그럼 밭을 X 끝났어 1초 만에.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X 끝났어 X. 니은 써있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잖아요. 끝났어 X. X 끝났어요.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있었네요.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 끝났어요. 성립해요. 설정 당시 건물 있죠? 동일 소유죠. 끝났어요. 그래서 디귿만 정답.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이건 1초 만에 끝납니다. 그 다음 다시 판례에 할 경우 다음 중 법지가 성립되는 겁니다. 1번 기억 동일한 소유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 나왔죠. 동그라미 쳐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봐야 돼요.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새롭게 축조가 신축이죠. 동그라미. 그럼 이제 공동저당 후 신축 나와서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니은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와야 돼요. 설치는 건물이 자 그대로 존속 동그라미. 건물이 그대로 존속해요. 그러면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고 여기는 성립한다.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요. 자 건축 중 동그라미. 그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하면 안 되고 니은 디귿이 정답. 이렇게 1초 만에 풉니다. 자, 20문제 많이 맞으셨나요? 지금 마지막 6단계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하이에나처럼 문제만 쫓아내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찍어서 맞췄거나 잘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요약집 기본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정확히 냈게 됩니다. 자,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